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이제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파트너로 있는 전명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 해부터 합격의 법학원에서 이제 공법관리반과 기록형을 전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뭐 제 소개는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께 제가 누구인지 보다는 앞으로 여러분의 장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순서는 숫자로 보는 변호사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경영학부 출신이다 보니까 숫자를 가끔 보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넣었고 이제 관리형 종합반 공법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번 관리형 종합반 공법에서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그걸 기초로 상담일지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의 방향을 잡아주는 키 같은 역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이제 각 로스쿨마다 구전으로 많이 내려오죠. 여러 가지 공부 방법론이 있습니다. 다수의 다수설과 뭐 소수설과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공법에 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처음에 이제 저희 최고원 팀장님이 진행하실 때 아마 봤던 부분이실 겁니다. 현재 이제 응시자 수는 사실 8회 때부터 10회까지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1회에는 3,528명으로 사실은 370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1,700명대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이 11회가 오늘 발표를 하는 걸로 있는데 뭐 기존대로 저희가 사실은 이제 퍼센티지로 이제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1,700명 정도로 해서 정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컷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컷은 이제 900점이 아마 제가 이제 8회 합격을 했는데 905점 정도가 가장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높았던 컷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900점 전후에서 잡힐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사례형이랑 기록형 점수가 배점이 큰데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보통 선택형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합격률은 이렇게 비슷하게 혹은 이제 합격자의 수는 이렇게 1,700명대로 유지가 되는데 기수별 합격률을 보면은 그 차이가 조금 큽니다. 이제 10회에서 10기 이 표 장면을 보시면은 74%, 즉 초시는 74% 정도 합격을 한다 이런 통계를 알 수가 있고 9회 9기의 경우에도 74% 합격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수 제시부터 보게 되면은 10회의 경우에는 제시의 경우에 23%가 9회의 경우에는 42% 해가지고 32%가 거의 떨어졌습니다. 즉 이제 제시를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합격률이 쭉쭉쭉 떨어진다는 얘긴데요. 뭐 여러 가지 논리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시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아무리 이제 로스쿨에서 좀 놀면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연속적으로 했던 것을 한 번에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고 제시부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 3개월 정도 쉬고 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법학이라는 게 콩나물에 물 붓듯이 휘발성이 강한 그런 공부다 보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냥 이 숫자로 보는 변호사 시험에서 거창한 이유 없이 간단하게 빠른 시작이 중요한 것 같다. 만약 발표가 났고 떨어졌다. 이렇다면은 바로 공부를 시작하자.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공법의 배점인데요. 이건 이제 저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제시를 했었는데, 제시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봤던 것입니다. 뭐, 이 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따로 보지는 않고요. 이제 제가 공부를 제시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거는 이 1, 2, 3번이었습니다. 저는 선택형이 상당히 낮았고 이제 초시 때는 82개를 맞았었고 제시를 할 때는 가장 잘 받은 게 101개였는데 제 8회 변시가 사실은 개기 좀 쉬었다고 해가지고 105개가 개컷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잘했을 때조차 평균에 닿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사례 기록형은 평균만 하자라고 했습니다. 합격 컷이 900점 정도니까 562.5점이 남았고 거기에 선택범위 생각보다 배점이 크거든요. 160점인데 절반 중간을 하면 80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642.5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선택형은 103개 정도만 맞으면 일단 900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103개를 어떻게 맞지? 라기보다는 그냥 47개 정도는 그냥 틀려버리자. 내가 뭐 다 맞출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47개 틀리고 사례 기록에 좀 더 잘하는 거 잘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뭐 이제 103개를 맞고 딱 평균을 해야 900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뭐 하나 정도 추가를 한다면 희망회로를 좀 돌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또 1년 더 공부하는데 사례 기록형을 평균보다 높게 받지 않겠는가? 뭐 다행히 그 생각에 맞아서 900점을 넘겨가지고 이제 제시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숫자를 놓고 보면 좋은 게 대략적인 나의 기준, 상대평가기 때문에 사례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안심을 할 수 있는 멘탈 컨트롤의 요소로 이렇게 점수를 판단을 했었습니다.